네, 공천 업무 거부, 또 당무 거부, 중대 결심까지 여야의 내전이 격화되면서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선거판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단계부터 스텝이 꼬인 여야는 계속 헛발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비정상 선거로 꼽힐 만큼 이번 선거 과정은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조짐입니다. 지금 여야에 어떤 탈이 났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네 분 모셨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차재원 가톨릭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누리당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제 저녁에 저도 저 소식을 이제 전에 들었었는데 지금 발단이 된 게 김무성 대표의 경선 그 명단에 지금 포함이 안 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네. 공관위에서는 경선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발표하기로 예. 이렇게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경선을 먼저 해서 네. 상향식 공천에 모범을 보이겠다. 그런 예. 차원에서 황진화 사무총장, 공관위원이죠. 예. 그 사무총장을 통해서 요구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아무런 문제 없이 네. 통과가 됐고 최고위에서도 추인이 된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그 의결이 있은 뒤에 윤상현 파문이 말하자면 발언 파문이 일어났고 예. 이에 따라서 이항구 공관위원장이 김무성 그 부산 중영도 지역의 경선을 보류를 하고 예. 김무성 대표는 지난번 27일에 있었던 살생부 파문과 관련해서 네. 살생부 발언 파문과 관련해서 정두원, 김용태 의원과 같이 세 사람 함께 묶어서 고려를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예. 고려를 했다. 네. 이렇게 되니까 김무성 대표 측에서 강력히 반발을 했고 네. 또 김무성 대표 측에서는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뭐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날 오전 중에 네. 말하자면 이항구 공관위원장과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이 모 호텔에서 만나서 말하자면 윤상현 발언 파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그 네. 결과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네. 윤상현 발언 파문 문제와 네. 살생부를 어떻게 보면 뭐 딜을 해서 예. 맞바꾸려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오해가 생기면서 황진화 사무총장과 예. 홍문표 예. 제2사무부장 두 분 다 공관위원이고 비박 출신들이 그렇죠. 강하게 반발해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은 김무성 대표 그 지분으로 좀 들어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뭐 지분이라기보다는 네. 비박 쪽을 대표해서 그렇죠. 들어가신 거죠. 비박 쪽을 대표해서 들어가셨는데 지금 저렇게 우려하는 부분은 결정적인 거는 김무성 대표가 컷오프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지금 불신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예. 양측이. 근데 사실 뭐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게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도 얘기했듯이. 네. 근데 대표를 컷오프로 시킨다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문제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갈등이 굉장히 극단화돼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사실 공천 관리, 공천 그 자체가 네.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력이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독립적이고 뭐 무슨 기계적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몰고 가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타협과 그 안에서 뭐 어떤 그 당의 구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네. 예전에 여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보이지 않던 굉장히 이상한 과정을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예전에는 갈등이 있어도 공천관리위원회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단단하게 네. 중심을 잡고 있고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데 지금 내부에서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어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선거구 획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예. 여야의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으로 해서 결국은 계속 무산되고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네.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거의 그런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네. 선거 30일 앞두고 여당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친박계 입장에서는 지금 윤상현 사태 앞서 말씀하셨지만 윤상현 사태와 맞물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빨리 수습을 하는 압박용으로도 지금 김무성 대표를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좀 있던데요. 그렇죠. 어제 김무성 대표의 뭐 어떻게 보면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을 할 수 있는 예. 지금 그 황진호 사무총장과 예. 또 홍문표 사무 제1부총장이 저렇게 반발하고 나선 예. 이유로 보면 네. 아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네. 지금 현재 윤상현 이 의원의 막말 파문으로 인해서 사실 당에 여러 가지 지금 공간의 신뢰성 위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도 않고 네.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이 문제의 모든 근원은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한 살생부 파동 때문에 비롯돼서 내가 격분해서 한 거니까 예. 나는 그 내 사석에서 한 이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사과하고 네. 정치적 책임은 나는 안 지도 된다. 뭐 굳이 내 보고 정치를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네. 그럼 살생부 파동을 먼저 제기했던 김무성 대표나 정도원 의원, 김용태 의원 등등 네. 이런 분들도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일종의 어떻게 보면 물기치신 작전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물론 본인 자체를 거듭시키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지금 당 공강위 내부에서 만장일치로 지금 현재 경선 대상으로 일단 결정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빨리 발표 안 하느냐. 예. 그런 정치적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지금 이 두 분이 공개적으로 네.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네. 이 지금 이 책임을 요구를 함으로써 네. 이 지금 이 한국 공관위원장의 그 독주 또 그 뒤에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친박계의 불순한 의도를 막겠다는 뜻이죠. 네. 장 교수님 보시기에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김무성 대표가 당내 파워게임, 권력게임에서는 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상황이 이렇게 계속 꼬이는 것이고 예. 대표는 대표로서의 그런 위상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네. 구조적으로는 이미 그 구조가 김무성 대표를 저는 떠나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역대 강재섭 대표라든가 안상수 예. 대표 두 분이 공천 때마다 큰 상처를 받고 공천 탈락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새누리당의 최근의 어떤 역사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네. 이것도 역설적으로 보면 이 새누리당이 분란의 가운데는 대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그 지난번에 살생부 논란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술을 마시고 사석에서 김무성 대표를 속아내라고 한 것도 살생부와 관련해서 그 단초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살생부를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대표로서 당을 국민들한테 깨끗한 모습으로 선보이기 위해서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결자 해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생부건 윤상현 사태건 윤상현 의원이 두 번, 세 번 가서 사과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진실 여부는 추후에 그것을 뭐 어떤 뭐 클린 정치위원회라든가 네. 당의 어떤 검찰에서 밝힐지는 몰라도 네. 개인적으로는 김무성 대표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어제 이제 윤상현 의원의 사과도 안 받고 침묵하다가 한마디를 한 게 있는데요. 네, 아까 장 교수님께서는 뭐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좀 궁지에 많이 몰린 모양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몰린 건 맞죠. 네, 지금 뭐 속내가 어떨까요? 지금 저 말을 한 걸 보면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네.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네. 그동안 김무성 대표 체제를 뭐 윤상현 의원이 그동안 여러 얘기들을 했지만 친박계에서 끊임없이 흔들어 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어쨌든 그런데 그 사과에 대해서도 김무성 대표가 수용을 하지를 않고 지금 침묵을 계속하고 있죠. 어제 예. 뭐 출래 부사춘이라는 걸로 해서 자기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표시를 했지만 예. 그러나 김무성 대표의 살생부 발언 사건은 본인의 사과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서 사과를 함으로써 일단락이 된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실관계가 명확히 무슨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 그렇죠. 스스로도 찌라시에 나온 내용을 그렇게 한번 전달을 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덮고 가는 걸로 네. 뭐 실체가 없는 거다 이렇게 예. 정리가 된 부분이고 예, 예. 윤상현 의원의 발언 파문은 그 내용이 무슨 친구들이라든가 또 가볍게 무슨 동료 의원들 간에 네. 무슨 공천 문제를 얘기를 했다 네. 한다면 그거야 뭐 취중 발언이니까 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네. 그 내용으로 볼 때는 네. 이것은 공천 말하자면 공관위의 신뢰성이라든가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파문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다 한다면 만약에 윤상현 의원이 평의원도 뭐 평의원은 평의원이지만 그렇죠. 실세 중의 실세가 그런 발언을 한 배경으로 볼 때는 네. 공관이라는 게 단순히 허수아비 아니냐. 네. 말하자면 어디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각본을 만들어서 그대로 전달하면 그게 그대로 집행되는 기관에 불과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줄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나오는 것이고 예. 이런 공천이라고 하면 과거에 밀실공천, 낙하산 공천, 학살 공천의 재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김무성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그 침묵의 의미는 첫째는 네. 최소한도 윤상현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한 데 대해서 네. 국민적인 어떤 그 어떤 눈높이에서 훨씬 못 미치는 발언을 한 데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스스로 지라는 것 하나고 예. 지금 그러한 내용으로 미뤄볼 때 네. 말하자면 어떤 시나리오 공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달라는 거죠. 여권 네. 핵심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천이 앞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신뢰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어떤 답을 달라는 거고 예.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는데 아직 그 답이 안 왔다는 그런 얘기죠. 네네.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그 김무성 대표의 그 의중을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어제 김무성 대표가 뭐 출래불살춘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예. 어제 사실 그 장소가 김종필 전 총리의 그 해고록 출판 기념일인데 그렇죠. 사실 이 출래불살춘이라는 말은 1980년 서울에 봄이 왔을 때 김종필 전 총리가 말씀을 하셔서 예. 상당히 유명해진 하나의 정치적인 하나의 단어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뭐 김종필 당시 총리가 1980년 서울에 봄이 와서 새로운 민주주의가 구가할 수 있을 거라고 봤지만 그 뒤에 소위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새로 등장하는 신군부의 등장 가능성을 우려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지금 김무성 대표도 본인이 지금 이번에 새로운 공천혁명을 통해서 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새로운 정치혁명을 통해서 새누리당의 뭔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보려는 그런 거창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뭐 살생부 파동이다 또 윤상현 오는 막말 파동이다 이런 걸 불러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면서 네. 이 공천혁명을 위한 상향식 공천 틀이 근본으로 흔들린다든지 물론 공관위에서 이번에 지금 단수청 우선출청 몇 군데 하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보면 지금 경선의 그 물꼬를 튼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진입을 한 측면은 있지만 네. 그러나 본인이 원래 원했던 그렇죠. 진짜의 봄, 이 봄은 아직 오기는 멀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네.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예. 뭐 꽃샘추위가 있어도 봄은 오죠. 네. 봄은 오게 돼 있으니까 뭐 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게 윤상현 의원 발언이 심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반성해야 하고 사과도 더 열심히 해야 하고 국민들한테 소명도 해야 하고 하지만 이거는 몸체는 아니에요. 역시 몸체는 살생부라고 하는 몸체가 있었고 예. 그 다음날 그날 그 당일날 벌어진 일이에요. 그거에 예. 대한 격분해서 나온 얘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살생부 사건 그 자체가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됐다라고 하면은 네. 이 부분도 그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그 최고위원회에서 직접 불러가지고 소명하게 하고 사과받고 그 전에 27일 날 살생부 사건도 김무성 대표 그 사과하고 그 해결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절차에 따라서 간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은 이게 그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뭐 김무성 대표가 그렇다고 덥석 손잡겠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불편한 신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절차에 따라서 클린 공천위에서 조사 들어가고 이러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본질적으로 문제는 이 부분이 공천 그 경선 그 김무성 대표의 경선 발표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런데 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또 이유가 있어요. 이게 최고위원들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네. 이게 겁니다. 최고위원이 결정을 하고 마지막 도장을 찍는 자리인데 네, 네. 다른 사람들 다 뭐 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먼저 하는 것도 해버리면. 참 우스운 꼴 아닙니까? 네, 그런 네. 면에서 한다는 것도 명분이 돼요. 하지만 지금 이런 정도까지 친박, 비박, 뭐 대표까지 경선 온갖 루머와 불안감 속에서 이렇게 그 이전 투구의 모양을 보이느니 예. 빨리 최고위원회부터 네. 공천 경선할 땐 경선할 때 뭐 단수할 때 또 필요한 우선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가는 게 이런 분란을 네.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제부터는 그런 정치력을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공관위원회에서도 네. 네.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김무성 대표가 당내 민주주의 하면서 예. 뭐 완전 국민 경선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 뜻대로 지금 되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공관위원장을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관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고 네. 친북의 시위를 하는 것은 대표로서의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어떤 식으로든 지금 공천 기간이 지금 2주도 안 남았는데 계속 친북으로 일관할 겁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이한구 공관위원장 뜻대로 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황진아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공관위 참여를 거부하는 자체도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외에 네. 어쨌든 네. 당의 최고 일격기관에서 만드는 공관위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관위원 내부에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난 것은 저는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것이 어떻게 집권당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예. 대표가 말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그 아까 앞서서 뭐 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현교안 정무수석과 회동했다는 사실도 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취재 기자들이 이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찾아갔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그걸 이용을 해서 확인해달라고 하면 내가 일일이 다 어떻게 그걸 확인해? 나는 하여튼 누구를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일체 얘기해 줄 수 없어요. 네, 어제 아침 상황 통화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조금 늦게 누구한테? 도착하셨잖아요, 위원장님. 누구한테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게 지금 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 얘기하면 되는 건데 사실 확인을 안 했다는 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공천 관리, 공천 심사 이 부분은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예. 이게 무슨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야 하는 거고 그걸 조율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네. 당의 아주 핵심적인 관계자일수록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독립기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따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공천관리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전에 누구에게도 그 좌우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좌우되지 않는 네네. 거와 의견을 듣는 건 다른 거죠. 다른 건가요? 의사결정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거고 예. 그건 당위고 그 객관적이고 아주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는 거는 들어야 한다고 봐요. 네, 네. 문제는 네. 지금 이 상황이 네. 정말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 정치력을 과정을 더 꼬이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났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예. 사실 왜 얘기를 못 합니까? 나는 당의 그 중진이나 최고위원들 얘기 의사소통 한다. 당연히 네. 할 거 아닙니까? 한다. 그리고 뭐 청와대도 집권 여당 아닙니까? 청와대 의견이 있으면 청와대 얘기도 듣겠다. 아예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몰래 만나고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네, 그런 면에 네. 있어서 네. 지금 당청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것들은 네. 그것도 자연스럽지도 않고 옳지 않다. 네. 그리고 진짜 만났다라고 하면 떳떳하게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예. 그 만난 것의 결과를 이렇게 반영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고 아, 예. 안 만났다고 하면 그건 예. 뭐 털고 가면 되는 거죠. 만나는 거 자체는 괜찮지만은 저런 식의 대응은 좀 잘못됐다. 어제는 조금 당황하는 표정이 있었는데 예.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지는 않죠. 네, 네. 지금 그간의 상황에서. 상황이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창구들을 네. 다양하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네. 차 교수님. 저는 우리 김우석 소장님 말씀에 저는 100% 찬성하고 네. 찬동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지금 이제 신뢰성이 상당한 위기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청와대 이 고위 관계자와 이렇게 비밀 회동을 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네. 상당히 신뢰성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혹이 네.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제 현기한 수석은 본인은 안 맞다고 딱 단칼에 잘랐는데 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뭔가 이래 뭐 내가 뭐 말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운을 남기니까 더 큰 의혹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 어떻게 보면 살생부 파문이나 이번에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에도 이 공통적으로 지금 이 의혹이 작용하고 있는 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우리나라가 지금 1987년에 직선제를 통해서 예. 대통령 직선에 부활하고 난 뒤에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임기 중에 맞이하는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다 공천권을 행사하고 직접 하거나 네. 아니면 막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한 상향식 공천 방향대로 흘러간다면 본인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여지가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역대 정당들이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서 이렇게 지금 그 현직 대통령의 공천권 개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겠습니까? 예. 이렇게 여당이 이 청와대나 정부에 종속되는 것보다는 네.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도 활성화되고 그것이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이 완성된 행체다는 걸 그것이 다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면 네. 지금 이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도 뭐 본인 청와대에서는 부인을 했지만 네. 이러한 의혹 자체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지금 원래 이 새누리당이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면서 나름대로 여당의 정치적 독립을 주장했던 그 취지와는 약간 동떨어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회도 네. 사실 상당히 신뢰성이 타격이기 때문에 저는 네.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네. 이 소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진상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초록이 동색이죠. 여당과 야당들이 똑같습니다. 공통적인 목적은 공천을 위해서 하는 거고 구조적인 것은 문제지 내용적인 것은 다 틀리다. 야당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줄서기와 줄서의 우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고 네.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당정청이 일체화돼서 청와대의 어떤 국정 아젠다를 구현시킬 수 있는 대통령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 당내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어 버리면 예. 지금 우리 구조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보수주의 정치에 익숙한 우리 정치판이 네.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자율적으로 자율 생태에서 자기들끼리 대표를 해서 국회를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 정치가 과거에 사색당파라든가 당파주의라든가 이런 데 뿌리 깊은 정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하루아침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네.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어떤 구조적인 방향성이 지금 틀리기 때문에 이런 네. 현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오늘도 원래 이제 새누리당이 3차 발표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발표할 수는 없겠죠. 오늘 미루긴 미뤘는데 지금 이게 오늘 안에 뭐 발표가- 한정없이 미루게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황진아 사무총장과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네. 그러니까 공관위원이 2명이 빠진 상태에서 네. 발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죠. 네. 공관위가 전체가 위원들이 모인 상태에서 네. 의결이 거치고 그래서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거고 네. 또 지금 발표를 해서 아마 뭐 이한구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오늘 발표에는 아마 컷오프 예. 그런 게 들어가는데 그렇지 예. 않아도 지금 당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다가 자칫하면 뭐 불난집에 기름을 예. 붓는 격이 되니까 예. 다소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한구 공관위원장도 충분히 정치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네. 어쨌든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나름대로 네. 중심을 잡고 이렇게 일한다고 하겠지만 보통 사람들 눈에 비치는 것은 예. 자칫 특정 계파의 공관위원장 아니냐 이런 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너무 오만한 것 아니냐 예. 이런 또 비난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네, 네. 어쨌든 최근에 현교안 정무수석과 만난 것도 네. 뭐 만날 수는 있지만 적절치는 않은 것입니다. 네. 적절치는 않다는 점을 본인이 분명히 알아야 하고 뭐 만났다 안 만났다가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예. 만나서 뭐 의견을 들은 것은 좋지만 예. 오해를 받을 그런 그렇죠. 일을 안 하는 것이 공관위원장의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대표도 얘기하지 마라. 공관위는 독립적이다. 네. 대표는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 대표가 왜 권한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직접 어떤 공천에 개입할 권한은 없지만 그에 네.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방향을 좀 얘기하는 것은 대표로서 당연히 할 얘기인데 그것도 하지 말아간 분이 예. 이 중요한 어떤 발언 파문이 났는데 청와대 정무수석과 얘기를 나눴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것이죠. 네.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 정리를 한 뒤에 예. 뭐 이런 발표를 해도 발표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기상으로 뭐 마냥 늦출 수는 없지만 지금 보면 경선 일정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뭐 어떤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 지금 그 다다음 주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4일이니까.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는 경선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이번 주말에 경선 지역 빨리빨리 이렇게 발표를 하고 네. 그다음에 아님 지역은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특히 그 내일부터 오늘까지 발표를 해야지 정당에서 무슨 단합대회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 있어요. 예. 그런데 공관위만 지금 그런 당 지도부와 공관위는 그런 급박한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무리 변명을 해도 네. 사무총장이 당을 운영하고 실제로 선거를 치르는 사무총장과 부총장이
공관위를 보이콧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어떻게 여당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안중에 없는 거죠. 네, 네. 지금 어제도 제가 출입 기자들, 그 국회 출입 기자들하고 같이 한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새누리당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예. 한참 했는데 고민하다가 참 어려웠어요. 네. 지금 국민들이 30일 후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여당이 진짜 믿을 만한 데냐 아니면 야당이냐 이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왜 국민들을 보지 않느냐는 거죠. 네. 여당이. 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빨리 들어가가지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네. 또 기다리고 있는 지역에서 뛰고 있는 이 답답한 그 출마자들 생각도 하고 국민도 생각하고 해서 네. 좀 조율을 하고 발표를 뭐 내일을 하든지 조율을 하는 절차는 오늘 꼭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구 지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 행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혜영 기자가 리포트를 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행선지는 대구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였습니다. 창조경제를 주창해온 박 대통령에게는 초심을 상징하는 전국 1호 혁신센터입니다. 여기 대구가 섬유의 도시인데 이렇게 참 활용하면 더 좋은 그 의류 섬유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박 대통령은 이어 국제 섬유 박람회를 방문하고 섬유 산업이 IT와 융합해 날개를 달았다며 지속적인 기술 발전 노력을 독려했습니다. 고부가 같이 섬유 산업을 새롭게 수련하는 섬유 산업을 한마디 하나를 있었습니다. 1시간에 1개꼴로 행사를 소화한 박 대통령은 대구 마지막 일정으로 스포츠 문화산업 비전 보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스포츠 산업은 연관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박 대통령은 경북도청 개청식에 참석한 현역 의원과 예비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정종섭 예비 후보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 다른 인사도 개청식에 참석했지만 박 대통령의 동선과 떨어진 곳의 자리에 직접 마주칠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네, 김혜영 기자 리포트를 보고 왔는데요. 지금 뭐 저 대구 지역 방문한 거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 나오는 거 가지고 청와대가 먼저 이제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긴 긋지 않았습니까? 근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한구 공관위원장도 만날 수는 있는데 네. 뭐 정무수석아니라 누구도 만날 수 있는데 예. 그 시점이 늘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느 네. 때 만나느냐.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하시는 분으로서 당연히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서 더군다나 경북도청이 개청식을 새로 하는데 네. 가서 테이프 끊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다만 네. 경북 도청 행사만 갔으면 개청식 행사만 갔으면 그래도 뭐 이런 오비 일학의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네. 대구 지역 그것도 그 진박이 후보들이 예비 후보들이 나와서 지금 한참 뛰고 있는 지역만 쑥 이렇게 순례를 하시니까 이건 진박 후보들을 위한 네. 그 일종의 마케팅, 박근혜 마케팅 아니냐, 네. 말하자면 선거 지원 행보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경제 행보다. 네. 말하자면 대구 지역에 여러 가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또 뭐 예. 여러 가지 그 이런 경제 관련된 그런 곳을 돌아다니는 것이지 가서 선거에 시어자 얘기도 안 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고 네.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과연 그런 뜻으로 갖겠느냐 그냥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왔다는 그 존재 네. 자체만으로서 대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다 알고 대통령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가시지 않았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의 가반수가 목숨보다 중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식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예. 새누리당이 뭐 200석, 108석 얘기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반 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상황도 보면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갔다기보다는 그런 행사를 갔는데 주변에서 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을 네.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구 시민이라든가 TK나 PK나 이런 예. 지역에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아 대통령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생기는 건 사실이고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 관련 발언에서 탄핵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예.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서포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이제 정당 구조고 예. 그것을 의회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선전화법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을 이번에 새누리당이 획득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레임덕이 급속하게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 과반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을 겁니다. 속마음은 네, 그렇죠. 이게 예. 효과가 먼저냐, 의도가 먼저냐 예.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그냥 경제 행보다 이렇게 보면은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 행보다라고 하면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예. 결국은 수용자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이 행보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예. 그걸 전제로 해서 또 의도를 갖게 되기도 하는 거죠. 예.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계속 선거 운동을 합니다. 네. 임기 중에 계속해요. 네. 그리고 그게 정당하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그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인입니다. 예.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나치게 그것을 뭐 경제 행보다 정치 행보다라고 해서 구분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 그 자체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예. 여기에서 가장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김부겸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그 야당에서 대구의 교두보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그런데 지금 좁혀지고 있단 말이죠 격차가 예. 그 와중에 그쪽으로 가면 사실은 김부겸 의원이 가장 불안해할 것 같고 네. 이런 면에 있어서 집권 후반기의 정치력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할 때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이번 선거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죠.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저는 미국과 같은 그런 그 정치 제도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개헌을 할 때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은 진짜 어떻게 보면 허울뿐인 네.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도록 고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대통령 정치적 중립은 지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그걸 위반했다고 해서 당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이 정파가 바로 한나라당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 당시 한나라당에 박근혜 대통령도 몸을 담고 계셨던 거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 그 대통령의 행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이 정치적 별명이 선거의 여왕인데 예. 선거의 여왕이라면 어떻게 보면 아주 바람직한 행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지 않습니까? 예. 그 본인 스스로도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 이제 경제 위기다, 안보 예.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예. 이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지금 어제 행보가 경제 행보라고 이 청와대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예. 우리가 이렇게 논란을 벌인 것 자체가 벌써 정치적 행보로 다들 읽고 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러한 부분이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예. 어느 지금 근데 문제는 또 이게 지금 대통령 행보가 가서 지금 새누리당 후보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새누리당 후보 내에 소위 말해 진박 후보라는 이 특정 계파의 후보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살생부 파문에 윤상이 넣은 막말 파문으로 예.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는 네, 상황에서 네. 대통령마저 정쟁의 갈등의 중심지로 들어가는 예. 그러한 상황으로 비치는 부분이 그럼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위기 관리 부분하고 네. 배치가 되면 예. 과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니 대통령께서 그런데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대통령의 있다 어제 생각합니다. 행보로 예. 정치적 중립을 깼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과하다라는 아니 생각이 저는 들어요. 뭐 깼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 그런 그런 오해를 해석들이 풀 지금 그러니까 나오고 이걸 있는- 해석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예. 어떤 대통령 행보로 직접적으로 무슨 헌법적 의무나 법적 의무와 결부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예, 보고 예. 특히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의 그 발언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문제는 그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해서 행동을 모든 대통령 행보를 해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선거 기간에는 움직이지 말아야죠. 대통령이 돌아다니지도 말고 발언도 하지 말아야죠. 그게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대구에 간 게 뭐 연초에 벌써 다 계획이 돼 있었던 거고 네. 개청식도 뭐 대통령 행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대전에서 창조경제센터 갔다가 그 다음엔 대구로 예고가 돼 있었던 거고 그게 이미 뭐 몇 달 전에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도 시민의식이다. 네.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들도 많아요. 네, 그렇다고 네.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는 뭐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는 와줘서 뭐 어쨌다.
반대로 이제 택시 기사 인터뷰로는 온다 하더니 선거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왔다 이런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사람 따라서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더민주의 2차 공천을 두고도 좀 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좀 잠시 뒤에 이제 아까 국회 연결했을 때도 보면 3차 공천 발표가 좀 있을 거라는 예고가 있었는데 일단 어제 얘기부터 좀 나눠보죠. 정청래 의원 두고요. 지지자들 반발이 굉장히 많아갖고 홈페이지가 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후폭풍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래저래. 뭐 정청래 의원이 어쨌든 언론으로부터 막말의 대왕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상징성 있는 인물이었던 것만은 틀림없고 네. 뭐 어제 공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그러면은 정청래 의원의 그런 뭐 컷오프지만 그동안 김종인 대표가 꾸준히 이야기해 왔던 예. 인적 쇄신.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과거에 운동권적 체질에서 정말 진보, 좌파 그런 체질에서 전문가 체질, 능력 있는 체질로 토양을 좀 바꾸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노 핵심 또 86 운동권 예. 세력들에 대한 그 컷오프 네. 상당수의 물갈이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예. 뭐 본인이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네. 대다수 국민들이라든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기대를 했던 건데 예.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친다. 예. 그러니까 질과 양의 면에 있어서 네. 물론 3차 오늘 또 발표가 되고 뭐 4차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질과 양의 면에서 어제 5명 정도 나왔는데 네. 과연 거기에 친노 핵심이 있느냐. 86 그룹들은 사실 다 공천을 받아버렸어요. 어제 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인영 뭐 우원식 하고 다 받았습니다. 네. 또 친노 핵심들도 다 받아버렸어요. 네. 그렇다 한다면은 빈수레가 요란하다. 네. 태산 명동에서 일필이라고 이런 네. 정도뿐이 안 되고 1차 공천 때 말하자면 김경엽 또 유승희 의원 등 좀 문제가 됐던 분들이 혹시 탈락이 될까 했는데 다 들어감으로 인해서 네. 김종인 공천이라는 게 이게 뭐 립서비스에 불과했구나 이런 네. 비판을 받으니까 정청래 의원이 거기에 대한 본인이 그 비판의 화살을 막기 위해서 정청래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았느냐는 그런 논평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어쨌든 정청래 의원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본인의 얘기대로 좌익수 전방 네. 최좌익수로서 당을 위해서 뭐 당 대표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느냐고 해서 또 네티즌들이 얼마나 네. 또 흥분해갖고 당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네. 때문에 어제 공천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기대치에는 훨씬 못 미쳤다. 질양면에서 못 미쳤다 이렇게 네. 평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은 지금 아무래도 정청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영향이 좀 크긴 컸나 봐요. 국민 필리버스터까지 한다 하던데. 네. 정청래 의원은 당을 위해서 더민주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네. 겁니다. 네. 다음을 해서 저렇게 저는 한다고 보고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정치 권력의 생리를 알지 않겠습니까? 네. 최초의 초재선 71명 중에서 30%니까 21명을 컷오프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것은 19명이 탈당하기 이전의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둥지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컷오프 탈락시키면 문제 없는 사람은 일로 안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엄청나게 키워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네. 그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네. 5석밖에 이제 못한 것 같고 예. 정청래 의원 카드는 일석삼조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막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친노라든가 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천했다는 친노 척결, 개파 청산, 여기 인적 쇄신을 했다는 하나의 단초 효과가 컸다고 보고, 네. 두 번째는 주승용 의원이라든가 국민의당으로 간 이탈 세력들한테 네. 일정 부분 명분을 줄 수 있는, 네. 나중에 열흘 뒤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지금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의원은 당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네. 카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당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 큰 손실이 되겠네요. 그럼 네. 어찌됐든 그 여의도에서는 새누리당이 사실은 지난번에 김용민 사건 때문에 그래도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19대 총선 때. 네. 그래서 야당의 돌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반사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노인 발언 노인 발언도 있었고 그런데 사고치기 딱 좋은 그 한 분이 지금 컷오프가 돼가지고 네. 이 20대 총선 기간에서는
나갔어요. 문제는 지금 뭐 당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류의 정치가 당을 위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냐. 네. 우리 정치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려 놨습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걸 온정주의적으로 그 당을 위해서 했는데 왜 구명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적절치도 않고 네. 새누리당에 적절하지도 않고 네. 더불어민주당에 적절하지도 않고 예. 그 지지층들도 과거식의 지지층들을 기반으로 해서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 예. 김종인 대표가 얘기했듯이 영역을 넓히고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뭐 처음에 대포를 쏘았든 뭐를 했든 내실 있게 친노 청산을 하지 않으면은 네. 이거는 그냥 공포탄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제는 김종인 대표가 오늘 내일을 통해 확실하게 야당을 재건하고 재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그 네. 보여주는 것들은 이제 진노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매스를 대느냐 네. 이거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전해오는 바로는 20분쯤에 지금 컷오프 결과를 좀 곧 발표하겠다고 하는데요. 뭐 그 상황 전해드리면서 예. 지금 어제 그 김종인 대표가 뭐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 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차 그 컷오프 결과는 뭐 저는 김종인 대표의 현실적 고민이 묻어 있는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정청래 의원이나 네. 또 윤우덕 의원 같은 대표적인 갑질과 막말의 그 대상자들 아닙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 아마 이 먼저 쳐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은 아마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상당히 좀 일치된 부분은 있고.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양이 모자랐다. 네. 또는 또 뭡니까 지금 86그룹으로 이야기되는 뭐 이인영, 우상호 의원이 다시 또 공천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 정치는 또 현실이라는 측면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네. 어제 김종인 대표가 하신 얘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거지. 네, 네. 지려고 왜 하느냐. 네. 물론 그래서 경쟁력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런 86그룹이 살아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안이 없어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이제 친노 패권이다, 운동권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 명분은 인정을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요구에 의해서 거의 무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거양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네. 또 당내에 여러 가지 또 이 반발이나 이런 기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역풍이 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을 끌어가는 리더 입장에서는 예.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방금 지금 곧 뭐 발표될 부분도 네, 네. 결국은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아쉽다고 하시는 그런 여론들을 많이 감안을 해서 예. 저는 사실은 이번에도 3차에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분 정도면 국민들이 좀 더민주가 변했다. 그 정도 선까지만 하는 나름대로의 이 가이드라인을 두고 하지 네. 않을까. 그 행동의 제한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보는 전 거죠. 차 교수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그 당선 가능성을 두고 이제 그 배제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선 가능성이라면 유권자들이 그만큼 지지를 한다는 얘기인데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바를 놔두고 그럼에도 안 된다 이렇게 배제하는 부분은 맞는 건지도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체가 살려면 소수의 희생자가 필요합니다. 네, 희생타라고 하지 일불백계라고 하는 말도 있고. 예.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 시킨 것 같고 예. 몇 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탈락시킨 분들이 오늘 3선급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24명인데 그러면 23명 중에서 최초 50% 하면 12명입니다. 그러나 어제 초재선 21명 중에서 5명밖에 컷오프를 못 시킨 것은 네.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3명 내지 4명 정도밖에 컷오프를 시키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네. 국민들한테 뭔가를 인적 쇄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만이 국민의당보다는 우위에 서고 국민의당 7%, 4%를 이것까지 완전히 다 끌어와서 새누리당과 1대1 구도를 만드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컷오프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먼저 지금 보면은 동작갑 전략 지역으로 전병헌 의원이 지금 탈락했다는 소식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추가적인 소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먼저 고 교수님, 네. 공천 결과 발표 좀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경선을 지금 빨리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예. 경선 지역을 대폭 늘려서 오늘 107곳을 네. 발표를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총선 준비에 네, 네. 본격적으로 이렇게 착착착 진행돼간다. 새누리당은 지금 그러니까요. 저렇게 싸움판이 벌어졌는데 예, 예. 우리는 우리 스케줄에 따라 착착 진행돼 간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 예. 다만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아쉬운 것은 네. 지금 전략적으로 선택된 곳이 동작합 그렇죠. 전정은 의원입니다. 그렇죠. 이분도 그동안에는 뭐 원래는 친노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범친노 세력이었죠. 예. 정세균계였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체제 이런 들어와서 또 문재인 전 대표 체제에서도 예.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는데 네. 사실은 그동안 언론에서 거론됐던 네. 이목희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네. 이해찬 전 총리 등 네. 말하자면 친노 핵심들 그동안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목희 정책위 의장의 경우는 또 그 보좌관 봉급 상납 네. 그런 그 의혹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일부 포함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역시 친노 핵심들은 다 빠진 공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목희 의원이라든지 장하나 의원, 증성준 의원 등 6명은 지금 그 경선을 좀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방금 앞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할 거라고 봤는데 예, 예. 이번 이 3차 결과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기대에 못 미치네요. 네. 사실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김용인 대표의 이 현실적 고민이 그만큼 깊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네. 하나는 뭐 소위 당내의 그런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 주류 진영, 특히 친노 주류 진영의 그런 반발이 상당히 나름대로 그 후폭풍을 갖고 올 거라는 그런 고려 때문인지 몰라도 네. 이 지금 이 사실 핵심으로 분류됐던 그런 분들이 대거 지금 이 경선 명단에 올랐다는 것 자체는 뭐 물론 그분들이 또 경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네. 그러나 일단은 이 공천 잣대로 자르기보다는 일단 민심을 통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나름대로 고육인 것 같네요. 네.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해보세요? 저걸 보면 대선을 염두에 둔 지금 공천이라고 봅니다. 대선을 염두에 순혈주의를 강화시켜서 총선 네. 끝나면 바로 대선 국면을 가기 때문에 네. 대선에서 일사천리로 직행하겠다는 것이고 네. 새누리당도 이 싸움 자체도 마찬가지로 대선을 향한 지금 포석이로 지금 당내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야당과 여당이 비슷한 차원에서 간다. 이 네. 지금 구도를 보면 뭐 정세균 의원부터 해서 민병도 쭉 보면 앞으로 문재인 대표와 같이 네. 대선 어떤 행보에 동행할 수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 포진이 돼 있다고 봅니다. 예. 끝으로 저 그 부소장님 네. 그 평가 좀 한번 듣고 국민의당 상황도 잠시 좀 일단은 짚어봐야 뭐 되겠습니다. 야권 통합 이런 식으로 하면 야권 통합을 포기 또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명분을 줘야 하거든요. 국민의당에 명분을 줘야지 국민의당도 그 여론을 같이 업고선 이렇게 야권 통합이나 연대 이런 일로 할 수 있는데 예.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동안에 그 국민들한테 또는 국민의당을 만들 그 명분을 만들어줬던 네. 내부적인 개혁이 이 정도로 돼서는 뭐 야권 통합 이런 걸 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지금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정당을 네. 조금 이렇게 털고 흔들고 좀 색칠해가지고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앞으로 특별한 변수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뭐 네. 앞에 지금 발표가 지금 아마 김성수 대변인이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강북어리라고 그렇죠. 전략적이 강북갑으로 나오는 것 강북갑입니다. 같습니다. 네네. 오영식 오영식 의원이 의원이 지금 나오죠. 탈락했다는 이야기는 예. 강북갑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뭔가 좀 헷갈린 측면이 있는데 네네. 지금 오영식 의원이 오늘 만약에 지금 탈락됐다는 건 아까 제가 뭐 조금 기대에 그렇죠. 못 미친다는 측면은 아까 제가 바로 그 때문에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86그룹의 대표적인 그렇죠. 분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예, 예. 삼선 의원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김종인 대표가 나름대로 이 운동권 문화에 대한 또 메스도 좀 가려는 네. 의지가 읽히네요. 그러니까 네. 전혀 안 했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전혀 안 했다고 그러니까 하십니다. 의지를 조금씩 내비치는 내비치는. 모양새는 좀 있는 기대에 거죠. 못 미친다는 기대는 못 네, 미치는 기대는 거죠. 못 미치는 예. 말씀하신 대로 고민이 좀 섞이는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끝으로요. 좀 시간이 뭐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국민의당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상황이 지금 거의 만만치 않은데 김종인 대표가 던져놓은 그 야권 통합 연대 이 그물 완전히 좀 잡힌 것 같아요. 김한길 선대위원장이 오늘 좀 사퇴까지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퇴를 했죠 지금? 했다. 예, 사퇴 약간 뭐 했는데 그저께입니까 그 사흘 전인가 그때 그 본인이 왜 공개된 장소에서 최고위 회의할 때 네. 자신은 지금 통합해야 된다 네. 이야기를 강력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날 오후에 안철수 대표를 찾아가서 두 분이 4분간
독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아마 그때 앉아 추측으로는 아마 어느 정도 시한을 주고 그 시한까지 나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 나의 당직 사퇴를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마 그 추측이 네. 오늘 현실화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새누리당이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당내 내분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 생각은 지금 네. 새누리당이 개헌선까지 가는 200석의 압승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수도권 최소한 수도권이라도 예. 연대가 안 되면 예. 역사에 재인이 된다는 생각이 아주 큰 것 같아요. 네. 그런 명분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사실 이 새누리당이 지금 현재에서 개헌선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 누가 봐도 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김한길 대표가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 진짜 근본적으로 이 정치판을 바라보는 예. 시선과 노선이 다른 것 같네요. 저는 뭐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 봅니다. 김한길 대표, 예. 김한길 의원 자기 지역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천정배 의원도 광주 지금 공천 가지고 그게 지금 자기가 휘두르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네. 모르겠어요. 저분들이 이제 사퇴를 한다, 뭐 나간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될 겁니다. 나가봤자 예. 나가본들 네.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오늘 공천 결과로 보나 네. 여러 가지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갈 명분도 없고 예. 나가면 그러면 실리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당선된다는 실리가 있어야 하는데 네. 나갔다 올 경우는 정말 더 당선은커니와 정치 생명 자체가 끊어지라고 보기 네. 때문에 저는 내가 안철수 의원을 편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네. 제대로 저분들은 그래도 5선 몇 선씩 한던 분이면 그 경험과 경륜에 맞는 처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그 국민의당이 안철수당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동감을 하고요. 안철수 의원의 또 정치력이 없음을 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서생의 이상과 장사꾼의 현실 감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그냥 말이 그럴듯해서가 아니라 꼭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이상이 체화돼 있지도 않고 현실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정말 국민의당이 어떻게 국민 앞에 정말 국민의 앞에 설 수 있을지 걱정이 네. 되고 네. 뭐 그 결과가 결국은 기존에 있는 야당 구조로 고착화되는 결과가 20대 국회에서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좀 많이 서글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당 출연을 기대했던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마지막으로요. 뭐 3당의 영역이 우리 정치판에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3당이라는 것은 새정치라는 똑같은 의미로 봤을 때 국민들이 이거 이상적이긴 하지만 우리 현실은 맞지 않는 지금 분단의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양분화되어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의원이 예를 들어서 충청권 맹주라든가 네. 지역적 기반을 확실히 잡고 있으면 그것이 혹시 YS나 DJ의 삼김처럼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과거에 지금 3년, 4년 동안 국민들의 새 정치에 대해서 지금 실증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당의 성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애초부터.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당을 잡고 가야 됩니다. 네. 여기서 해서 끝나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김한길 의원은 과거에 열린우리당 탈당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을 나오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속보가 좀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만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대담 나누신 네 분 고맙습니다.